저희가 뇌동맥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뇌동맥류는 뇌혈관 중에 뇌동맥의 혈관 특정 부위가 혈역학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흔히 이제 뇌동맥류를 꽈리라고도 표현은 하는데 그 꽈리가 더 부풀다가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터지게 되는 거죠.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뇌지주막과 출혈이 되고 결국 뇌출혈이 돼서 아주 위험한 사망을 한다거나 또는 후유증을 남긴다거나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뇌동맥류를 촉발하는 위험 인자가 뭐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또는 고혈압, 흡연이라든가 또는 유전적인 인자 또는 여성이라든가 그리고 뇌졸중의 과거력 그런 부분들이 뇌동맥류의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뇌동맥류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뇌동맥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상태이긴 한데 갑자기 터질 듯한 두통, 마치 번개치듯이 머리에 폭탄 하나 빵 터지듯이 이렇게 갑자기 터질 듯한 두통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동반이 되면 사실 동맥류가 파열이 된 거기 때문에 또는 파열되려고 하는 경고 사인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인이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이 동맥류 사이즈가 커지거나 또는 신경을 누를 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눈꺼풀이 갑자기 감긴다거나 또는 한쪽으로 뭐 마비가 온다든가 뭐 이런 증상을 유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또는 이 동맥류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두통인데 우연히 혈관조영술이라든가 CT 혈관조영술을 찍었더니 우연히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 뇌동맥류가 주로 나타나는 성별이라든지 연령대가 혹시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뇌동맥류는 후천적인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데 특히나 30대 이전에 비해서 30대는 한 3, 4배, 그 다음에 40대 4, 5배, 그 다음에 50대부터는 10배 이상, 그래서 30대 이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결국은 이 뇌동맥류는 혈역학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특정 부위, 특히나 가지를 뻗거나 또는 혈역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부위가 볼록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선을 바람을 불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의 형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바람을 계속 불면 커지죠. 커지다가 어느 특정 부위가 약해지면 터지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한 1.4배 정도 약간 더 높고요. 흡연을 하는 경우도 더 잘 자라고 더 잘 터지고 그 다음에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더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뇌동맥류를 진단할 때는 어떤 검사들이 좀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CT 혈관 조영술이라든가 MR 혈관 조영술을 찍어보면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MRI라든가 단순 CT 컴퓨터 단층 촬영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조영제를 쏘거나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혈관을 특별히 보는 그런 영상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촬영을 해야만 혈관의 모양, 굵은 뇌동맥의 혈관의 모양을 보고 거기에서 특정 부위가 잘 호발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서 동맥류가 발견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증상일 때는 그렇게 발견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깨질 듯한 두통, 파열성 두통이 있을 때는 아주 위험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응급실에 오거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일반적으로 CT를 찍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찍어보면 동맥류 위치와 파열이 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죠.